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나스닥 100%의 100%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캔들을 지난 영상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동 평균선을 한번 알아보기로 했어요. 단지 지금 이러할 뿐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모든 거는 지금의 가격이 기준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동한 평균들 특정 기간의 평균값을 선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이 이동 평균선은 뭐 지지와 저항 내지는 뭐 추세를 저희가 한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지와 저항의 역할도 하고요. 추세의 역할도 하지만 지금의 가격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가격의 그림자죠. 그림자니까 절대적인 신뢰 내지는 뭐 사람의 가장 큰 실수는 행동경제학에서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해요. 이제 확증 편향이다. 한번 맞은 거를 한번 보면 사람들은 항상 맞은 것만 기억하고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평선을 보실 때는 항상 지금의 가격이 이렇다. 그리고 지금의 평균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제 절대값으로 보시면은 뭐 언제나 항상 위험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확신하는 자리가 가장 위험한 자리다. 하지만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하죠. 이동평균선을 줄여서 이제 이평선이라고 하는데 이평선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수렴과 확산을 계속 이제 연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5이평, 12평, 22평, 22평 같은 경우는 증권사들이 항상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 표현 많이 해요. 골드선이다, 황금선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지지의 역할 그리고 이렇게 저항의 역할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추세가 우상향이구나, 우하향으로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추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패턴을 함께 이제 그려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60분봉에서는 뭐 분봉이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다. 그럼 이제 120분봉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이제 1분봉은 또 60분봉 두 개 안에 120개가 들어 있으니까 120개가 이렇게 울렁울렁 이제 확산과 수렴을 계속 해나가는 그림이 그 안에 들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패턴을 함께 이제 보시면서 살펴보시면은 이제 유용할 것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거래자들의 흔적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평선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의 평균값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 다 거래의 흔적들이잖아요. 이 도박이랑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항상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려요. 과거의 흔적을 데이터화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다. 뭐 바카라 이런 거 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보면은 뭐 계속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높음 낮음으로 하실 때 높음 뭐그 추세를 꺾지 마라, 뭐 줄을 꺾지 마라 이런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음, 우리 주식이나 선물에서도 추세를 꺾지 말고 이제 방향을 영매매하지 말고 추세 방향대로 가라 이런 표현을 비슷하게 하긴 하는데 도박과 이제 주식이나 선물 이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과거 거래자들의 흔적을 우리가 예측해서 지지나 저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평선처럼 이제 그 평균값을 이용해서 추세를 그려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방향과 심리가 예측이 되고요. 이런 선을 이용해서 거래도 유용하게 되죠. 그럼 이동 평균선을 활용해서 이렇게 매매도 저희가 가능한데 뭐 수많은 매매법들이 이 안에도 존재합니다. 일단 정배열, 역배열, 수렴과 확산을 이용해서 지금 첨부 사진에서는 이제 확산되고 정배열의 순서로 보이죠. 그럼 이제 눌림을 받는 자리에서 5일선 내지는 21선에서 이제 매수를 들어간다든가 이제 역배열 상태에서는 그와 반대로 뭐 매도를 들어간다든가 그런 이제 일반적인 방법. 그 다음에는 이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 이평선이 중기나 장기 이평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 예를 들면 5이평이 22평을 뚫고 내려간다. 그때 이제 매도 또 5이평이 22평을 뚫고 올라갔을 때 골든 크로스 매수 이런 방향으로 거래하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내지는 뭐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이평선 안에서 그 이평선을 가격이 뚫고 올라갔을 때 그 경우에 이제 돌파했을 때도 이제 돌파 매매의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조금 뭐 바람직하진 않아요. 돌파를 바로 쫓아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 사진이 좀 작습니다만 뭐 22평을 가격이 뚫고 올라갔지만 다시 밀려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때를 이제 매수 시점을 잡는다든가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 지지와 저항선을 이렇게 그어서 함께 보면 훨씬 매매에 유익하죠. 뭐 5위평 매매 단독 사용 또 보조지표 등 함께 사용 이렇게 돼 있는데 5위평 매매 5위평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1분이나 2분 좀 위험하지만 5위평 위에 가격이 있냐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단기 거래에선 있습니다. 그리고 5위평 하나 가지고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5위평 하나만 가지고 이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선을 2개 이상 가지고 사용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죠. 그리고 좀 안전한 방법으로는 이제 보조 지표를 이렇게 함께 깔아놓고 그 보조 지표와 함께 이제 매매를 응용하는 법, 뭐 이렇게 좀 크게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매매 방법이 다 있지만 본인이 가장 이제 편하고 학습이 돼 있고 또 원칙을 지킬 수 있는 매매가 가장 좋은 매매죠. 5위평 매매 이렇게 놓고 이제 단독으로 사용하냐? 네, 사용해도 됩니다. 사용하셔도 되지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매매 원칙과 가장 편안한 매매 그리고 확률적으로 내가 수익에 관한 그런 확신이 있는 분이라면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유튜브에서 일방적으로 나오는 그런 방송만 들으시고 따라 매매하시는 거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함께 공부하시고요. 시간을 함께 투자하시면 어떤 매매를 하든 그 안에는 성공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차트를 이렇게 한번 열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캔들만 이렇게 나와 있죠. 오른쪽 클릭하시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키움증권의 영웅문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아래 보시면 이제 지표 겹치기가 있죠. 지표 겹치기를 누르시면 요 아래 이제 가격 이동 평균 이렇게 있으면 적용하면 어디 미니 나스닥 제가 지금 펴는 건 미니 나스닥 100입니다. 체크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확산됐다가 그렇죠? 이렇게 확산됐다가 수렴 기간을 거쳐서 다시 이제 확산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5분봉이네요. 제가 이걸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이제 지표 설정이라는 창이 뜨죠. 그럼 이제 지표 설정이라는 창이 뜨면 이 안에서 5분, 10분, 20분, 뭐 60분, 120분 이렇게 값이 보입니다. 그럼 이게 본인들이 원하시는 대로 예를 들면 뭐 5를 뭐 4로 한다. 내지는 나는 뭐 13으로 할래. 25로 할게. 내지는 뭐 3, 4, 2평이 난 좋아. 나는 65 할래. 이런 식으로 설정 값을 만들고요. 이렇게 2평의 종류도 단순, 지수, 가중, 기하, 조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삼각까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단순 내지는 저는 이제 지수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분봉에 따라서 맞는 2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께서 본인 차트를 열어 놓으시고 어떤 분봉에 어떤 숫자가 어떤 2평이 제일 잘 맞고 또 지수 내지는 단순히 잘 맞는지는 본인들이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그려 보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지 남들이 쓴다고 무조건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기 2평 종류만 해도 이렇게 많잖아요. 선도 제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은 뭐 지수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보이나. 아까보다는 좀 깔끔하죠. 지수가. 예, 깔끔하게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수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깔끔한 이평선을 보실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제 일정 기간의 평균값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정 기간에 이런 분봉들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 분봉들이 어떤 평균값이냐를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좀 특이하죠. 아니 평균값이면 시가의 평균값이야, 종가의 평균값이야, 아니면 봉의 고가 저가의 중심값의 평균값이야.
그거에 따라서 이평선의 크기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의심이나 질문을 가졌던 사람이 저 하나뿐은 아니었을 거예요. 예전에 선배님들이 많았을 겁니다. 이 칸을 보시면 가격에 종가로 표시가 돼 있지만 시가, 고가, 저가, 고가 플러스 저가 플러스 2분의 1, 시고 종가에 대한 이제 평균값 이렇게 다 카테고리별 뭐 분류별로 다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한 번씩 눌러보시고 지금은 뭐 종가로 돼 있는 거로 했지만 예를 들어서 고가 저가의 중심값의 지수의 이평을 한번 열어보면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좀 선을 디테일하게 맞추다 보면 이런 차이점들을 스스로 아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여기 초록색 선이 이렇게 잘 맞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구간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제 화살표 있죠. 연속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끝까지 이렇게 당기셔서 쭉쭉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밀어 보시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밀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돌려가면서 이제 차분히 한번 살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이평선이 나한테 가장 잘 맞을까, 그리고 제일 확률이 좋을까,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열어 보시고, 차트를 계속 살펴보시는 연습이 되시면, 한눈에 아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한눈에 아는 경우들. 뭐 그런 경우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 뭐 만시간의 법칙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 이동평균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함께 공부하시고 직접 이런 걸 한번 대보시고 또 어떤 평균선, 어떤 평균값이 잘 맞는지 지금은 5분으로 되어 있는데 60분은 뭐가 맞을까? 조금씩 이렇게 이제 차이들이 생겨요. 그럼 60분봉 차트에는 어떤 선들을 펼치고 5분에는 어떤 선들을 펼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치 그것들을 스스로가 갖고 있을 때 보다 나은 그런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가장 기본이 되지만 이동평균선 한번 열어봤고요. 그리고 HTS에서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도 한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제 지지나 저항 내지는 추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요 우측에 보시면 요 이제 차트 툴 편집해서 이제 차트 툴들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차트 툴에서 이제 이런 이제 추세선을 긋는 거 내지는 뭐 어떻게 긋는지 그렇죠? 뭐 내지는 지지나 뭐 저항선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긋는 방법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추세선을 복사해서 사용을 해서 채널을 만드는 거 이런 방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